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엠킴TV의 김미나라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저를 아시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10초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유튜브 엠킴TV라는 채널에서 이제 미국 정치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은 나중에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랑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의 강연 주제는 뭐냐면 아직도 CNN을 믿으시나요? 라는 제목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CNN에 대해서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답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이 뭔지 아시는 분? 몰라요? 다들 뭐하고 사세요? 자, CNN 아시는 분? CNN이 뭐죠? 미국 뉴스 채널. 그렇죠. 또 CNN이 뭐다? CNN이 뭐의 약자다? 모르세요? 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Chinese News Network 이렇게도 부르고 Communist News Network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CNN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현재 CNN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언론의 실체와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설문조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언론을 잘 믿는다. 손. 나는 진짜요? 네. 실망인데요? 나는 언론을 잘 믿지 않는다. 손. 아, 역시 우리 깨어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보람이 됩니다. 어쨌든 자,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로고가 있죠? 여기 있는 로고가 다 아시겠나요? 어떤 회사들인지? 자, NBC가 있고 CNN이 있고 BBC, MSNBC, ABC, CBS 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 언론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개 빼고. 여기 보시는 팍스뉴스라고 있는데 이 팍스뉴스를 빼고 나머지 언론사 모두가 일명 좌익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류 언론사들의 90%가 이제 좌익적인 메시지를 대놓고 전하는 그런 언론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팍스뉴스라고 써 있는 이 언론사가 유일하게 우측, 우익의 뉴스들을, 소식들을 전해주는 이제 그런 채널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주류 언론들인데 이 언론사의 90% 이상이 좌익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치우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뉴스는 한국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간 소심하게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 가면 이제 미국 뉴스들에서는 어떤 대선, 우리나라가 진짜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좌측 뉴스에서는 트럼프 제 나쁜 놈이야. 그리고 우측 뉴스에서는 바이든 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져온 짤인데 미국의 어떤 우리 보수 여론에서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여기 보시면 CNN이 있고 여기 B라고 적혀 있는 로고가 브라이트바트라는 이제 언론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나는 브라이트바트라는 언론사를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브라이트바트 들어봤다? 우리 엠킴 식구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CNN은 좌익 언론이고 브라이트바트는 이제 우익 언론사 중에 주류 매체는 아니지만 좀 독립 언론으로서 우측의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활용을 하는 그런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좌측 언론에서는 CNN을 진짜 뉴스라고 칭합니다. 거짓말을 안 전하고 진짜 소식들만 전하는 최고의 뉴스 채널이 바로 우리 CNN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CNN이 주장하는 바는 오바마가 진짜 대통령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CNN이라는 좌측 언론사들에서는 이 우측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측 언론 너네들은 가짜 뉴스야. 그리고 너네들은 음모론자들이야. 그리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대놓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표현해 놓은 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어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행태를 알려주는 그런 짤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This is fine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괜찮냐면 이제 여기 공통적으로 5개 사진, 6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근데 그 푸틴과 이제 좌익 인사들, 좌파 인사들이 만났을 때는 언론사들에서 아 괜찮아. 푸틴과 우리 오바마가 만났어. 푸틴과 힐러리 클린턴이 만났어. 푸틴과 빌 클린턴이 만나고 조지 부시가 만났다. 와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뉴스에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는 장면이 떠도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서는 욕을 하죠. 아,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하고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했다. 이렇게 나쁜 뉴스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만 붙여놓으면 완전히 이거는 다른 소식이 되는 거고 이제 가짜 소식이 되는 거를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의 행태로서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대략적으로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좌도 있고 우도 계실 거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래도 언론사들이 정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소비하거나 생산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필터해서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까지를 통해서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주류 언론이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메시지를 전하니까 모두가 주류를 따르는 미국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뭐 좌와 우가 한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치면 좌가 아닌 우측, 그러니까 우파인 국민들은 이 주류 언론의 뉴스들을 보면서 만족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런 주류 언론을 이렇게 부릅니다. Mainstream Media라고. 그러니까 원래 주류 언론이 영어로 Mainstream Media예요. Main, 가장 주가 되는 미디어인데 그거를 lame이라고 하면은 you're so lame 이러면 너 진짜 바보 같다, 막 무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류 언론들은 굉장히 바보 같은 무식한 언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가져왔어요. 이게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잠시 이건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무슨 뜻이냐면 큰 뉴스 미디어들이 합쳐져서 대기업으로 뭉쳐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이슈들을 만들어가고 쉐이핑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단순히 소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을 전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한쪽 메시지만 전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역할까지도 한다는 것을 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 주류 언론에 대한 개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싶은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대중미디어의 90%를 5개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정말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고 대기업 미디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NBC, KBS, SBS 이런 그런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겨우 5개의 자산 운용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펀딩을 하고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자본이 가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당연히 그곳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어젠다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거기까지가 주류 언론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주류 언론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주류 언론이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오늘 강연의 제목이 여러분은 CNN을 아직도 믿으시나요?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제목을 설정했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제가 CNN이라고 칭한 건 단순히 CNN이라는 한 회사를 디스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CNN은 미국의 주류 매체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CNN을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지만 어쨌든 CNN을 믿으시나요가 아니라 제목이 여러분은 주류에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를 믿으시나요? 라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외쳐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한국에 있는 이제 뭐 특파원들이나 한국 뉴스들은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버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우리 신문들에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퀴즈 하나를 낼게요. 제가
미국 언론의 90%가 거의 좌측, 좌편향된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뉴스들을 번역하는 한국 언론들은 어디로 치우쳐져 있을까요? 좌측. 아, 그쵸. 수학보다 쉽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려지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대부분 좌측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고 일단 들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흑인 운동이에요. 자, 이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Black Lives Matter 들어봤다 손? 그래도 꽤 많이 계시는구나. 자, 근데 이 Black Lives Matter가 미국의 주류 매체들에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흑인의 평등을 추구하는 우리 흑인들에게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인종차별받아왔던 흑인들이 이제는 좀 평등해지자. 평등한 권리를 누려보고 이제 그렇게 평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우리는 흑인을 무시하면 안 되지. 모든 인종이 다 이퀄해야 되고 평등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 매체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찰관이 누군지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 경찰관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엠킴 식구분들 중에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익숙한데? 네, 데릭 쇼빈이라는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백인 경찰인데 이 백인 경찰이 지금 무릎으로 눌러서 이 흑인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흑인 용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사건만 딱 봤을 때 미국의 주류 매체나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주류 메시지를 전하는 주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해서 죽여버렸네? 백인 경찰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심각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흑인 용의자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 흑인 용의자가 사망을 했는지 이제 그런 소식들은 우리가 주류 매체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말해버리면 단순히 이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진압당해서 사망을 한 이 흑인 남성은 일단은 마약 복용자였어요. 마약 중독자였고 그래서 당시도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빨랐고 건강 상태로 인해서 이 정도 진압이면 보통 사망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런 이제 그 어떤 신체적인 상태로 인해서 본인이 초래한 그런 상태들로 인해서 이런 진압에 대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은 원래 하던 대로 했지만 이 흑인이 자꾸만 용의자임에도 도망가려고 했고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들을 잡을 때 범인이 조금이라도 이제 주머니에 손이 간다라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딱지를 끊겨서 차가 멈춤을 당했는데 내가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뭐 면허증을 꺼낸다거나 이렇게 손을 뻗으면 거기서 바로 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꺼내는 게 면허증이 아니라 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이렇게 곤두서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경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과잉 진압이라고 말하는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흑인 용의자가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저지가 아닌데? 저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압을 했고 당시에 마약 복용 상태에 있었던 이 흑인의 어떤 신체 상태로 인해서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른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이 경찰이 어떻게 됐게요? 힌트는 여기 기사에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은 이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 갔고 이 경찰이 이제 법정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이 경찰이 그렇게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류 매체에서 계속해서 이 흑인 남성의 편을 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매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부에서도
네,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흑인의 남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잘못 없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게 진압을 당했으니까 경찰에 있는 백인 경찰 수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경찰에게 주는 그런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흑인에게 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경찰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전달받은 국민들은 백인 경찰들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물론 백인 경찰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흑인 남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흑인 단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Black Lives Matter가 되는 거고 흑인의 생명은 중요해 라고 외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어떤 시위를 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 사진이 평화로워 보이나요? 아니죠. 아니죠. 불타고 있고 도시가 약탈당하고 있고 근데 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도시들에서 이 BLM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흑인의 생명과 어떤 인권을 지키려는 그런 명목하에 약탈과 폭력과 도시를 불태우고 깨부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타임지 아시죠, 여러분? 타임지도 굉장히 좌측으로 편향된 매체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93% of Black Lives Matter protests have been peaceful.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BLM 이런 시위, 아까 이런 시위의 93%가 평화 시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평화로워 보이나요? 아니죠. 근데 정말 언론에서 이거를 어떻게 네이밍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평화 시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다른 많은 흑인 BLM 멤버들이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위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다고 정부에서 언론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당연히 정부와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뭐 깊게 들어가면 뭐 흑인들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defund the police라고 하면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인 경찰의 예산을 우리가 줄이자. 경찰이 자꾸만 흑인을 죽인다. 경찰은 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왜냐하면 경찰 인구 중에 백인이 많거든요. 근데 모든 경찰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찰 예산이 삭감되면서 경찰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근데 보통 미국에 살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인데 무섭지 않아? 총 쏠 걱정은 없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평소에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완전히 위험한 동네, 정말 극소수의 동네에 가지 않으면 총에 쏘일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BLM 무브먼트가 2020년 중반 이후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경찰의 예산이 삭감되고 경찰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데릭 쇼빈처럼 될까 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의 힘이 그렇게 공권력이 강했던 미국에서 경찰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제가 요즘에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의 어떤 LA를 돌아다닐 때도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밤길을 이제 길을 가는데 베벌리힐스라는 LA에 굉장히 부자 동네가 있죠. 거기를 이제 차 타고 지나가는데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말쯤이었는데 BLM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고 가 있는 차 앞에 흑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차도를 막고 계란을 던지고 막 경찰들은 너네들 물러가라 막 이런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차가 되게 많이 막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럼 보통 미국이라면 경찰들이 와서 바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이렇게 없어질 텐데 한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경찰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과 단지 몇 년 사이에 이 언론에서 내보내는 그런 메시지와 정부가 함께 동조하는 그 메시지들과 그걸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오히려 퇴화되어 가고 있구나. 원래 미국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실망감과 또 안타까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계속 결과를 얘기할게요. 경찰 예산을 삭감했더니 결국에는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다 영어 뉴스긴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미국의 도둑질이 거의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000불 이내로 도둑질하면 그냥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흑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주로 이제 그런 잘 못 사는,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인구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homicide rat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해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살인율도 높아지고, 왜냐하면 경찰의 힘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더 이상 무서운 게 없고, 아까 전에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하는 그런 것들이 평화 시위라고 이제 말을 해줬으니 나는 평화롭게 도둑질을 해야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플래시몹 아시나요? 플래시몹? 쇼핑몰 같은 데서 막 누군가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럴 때도 막 이렇게 갑자기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춤추고 막 몰래 춤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플래시몹이 아니라 그런 플래시몹 형태의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네. 50명이 갑자기 저기 온데군데 없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쇼핑몰을 도둑질해서 확 하고 달아나서 앞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 네, 그렇게 쇼핑몰 자체를 털어가는 일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달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큰 인구 많은 미국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반대적인 편에서, 우측의 측면에서 좀 바라볼 문제인데, 1월 6일 사태라고 다들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 정치를 조금 팔로우하시면 아마 1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날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이 개선을 했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선거 과정이 조금 달라서 어떤 선거인단의 투표들을 인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이제 몇 주 있다가 바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6일이 그 선거인단들의 투표한 거를 최종 확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대선 부정에 대한 그런 의혹과 논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이번 대선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고 계속해서 이런 우편 투표나 이런 정책들이 계속 시행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실제로 투표가 부정이 될, 사기가 될 그런 여지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각 주에서 어떤 대법원과 또 입법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선거법을 바꿔버리고 몇 달 만에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모인 수많은 이 인파들이 다 미국의 공화당 우파 시민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파인 척하는 좌파들도 분명히 섞여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증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거 인증, 투표 인증에 대한 그 이벤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중간에 이 시위대들 중에 몇 명이 국회의사당 안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뚫고 들어갔냐면, 뭐 어떤 유리창 같은 데를 이렇게 깨고 들어간 흔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경찰이나 경비가 일로 들어와 하고 인도해준 그런 영상들도 트위터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누가 이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모여서 평화적으로 다 모여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0%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물론 몇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그 안에서 조금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BLM 시위만큼 막 불이 타고 막 도시가 약탈되고 그런 것까지는 전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할 때 우리 다 같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걸어가서, 평화적으로 걸어가서 안에서 지금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의원들을 응원해 줍시다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고 사람들이 일로 이제 평화롭게 걸어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고 싶으니까 트럼프가 이런 모든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 아까 전에 그 BLM 시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이런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켰고 이것은 9.11 테러보다도 더 심각한 국내적인 테러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주류 매체를 듣는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는 테러리스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1월 6일을 조사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류 매체에서 퍼뜨리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쉐이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응원하는 모든 공화당 우파 시민들은 전부 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주로 지지자들이 이제 백인이 많은데 백인 지지자들을 이끌고 국회의원에 난입했고 거기서 9.11 테러보다도 못한 그런 국내 테러를 저질렀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긴 제목만 보시면 돼요. Racist President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의 실제로 롤링스톤이라는 굉장히 인기 많은 매체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롤링스톤뿐만이 아니라 CNN, NBC, ABC 모두 다 통틀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나쁘게 묘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 언론의 한 90% 이상이 정말 심각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우파 주류 매체는 겨우 10%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메시지만 계속 들리고 있고 우리는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든 안 하든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런 BLM 무브먼트부터 시작해서 BLM이 주류 무브먼트가 되고 이제 트럼프를 따르는 공화당 국민들은 실제로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주류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냐면 SNS를 통해서 검열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SNS의 종류고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등이 있고요. 페이스북이 있죠. 정말 제대로 알려진 좌파 빅테크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놓고 좌파 어젠다를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 쪽에서 이런 짤을 만들었어요. 트위터 새가 죽었다. 네, 트위터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재밌는 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1월 6일 사태를 이런 것들을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전 대통령을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삭제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말 자유가 보장된 자유를 나타내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한 대통령이 그들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이 폭력을 조장해서 국회의사당 사태를 일으켰고 9.11 테러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SNS에서 쫓아내겠습니다. 당신은 발언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같이 쫓겨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죄 없는 수많은 국민들. 네. 그리고 주류의 메시지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는 모든 사람들을 삭제시키고 또 그 컨텐츠들을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캔슬 컬처라고 부릅니다. 취소 문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한 것은 이 취소 문화를 통해서 이제 주류 언론에 대항하는 독립 반대쪽의 언론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조중동 말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나 이제 대두되는 매체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스나 이런 CNN이나 이런 주류 매체 말고도 요즘에 많은 이제 우파 매체라고 보통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우파들이니까 그런 우파 매체들이 직원 2명에서 150명이 되고 순식간에 그렇게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미국 국민들이 정말 올바른 뉴스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직원이 150명까지 늘어나고 그런 예산으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아까 손 들어주신 것처럼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랠리 현장입니다. 제가 한 장만 가져오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미국 공화당의 이제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데 주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현 상태들을 보고 실망을 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운영하는 그런 랠리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CNN이나 뭐 주류 매체에서는 단 한 매체도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지금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당선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지하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어떤 캔슬 컬처, 취소 문화의 또 다른 예가 있는데 프리덤 컨보이라고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인데 이거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으키고 있는 어떤 시위 운동입니다. 트럭들을 오타와라는 캐나다의 수도로 끌고 와서 우리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트럭 운전사들이 왜 백신 의무화를 해야 되고 백신 의무화를 왜 반대하느냐?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제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넘어가는 운전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땅이 붙어 있으니까 뭐 캐나다에 있는 음식을 배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제 바로 가서 바로 프레쉬하고 신선한 음식들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백신을 안 맞은 트럭 운전사들 너네들은 미국 땅에 가자마자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기 싫으면 백신을 맞고 바로 배송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이스를 안 준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시는 트럭 운전 일을 국경을 넘어가는 기사들은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건을 주는 다른 비즈니스들이나 또 중간 업자들도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캐나다에서 이 프리덤 컨보이라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금액이 모였어요. 엄청난 모금액이 모였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럭 운전사들의 그런 시위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시민운동들이 캐나다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미국까지 전달되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유럽 국가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것을 BBC라는 주류 매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의 주류 언론은 한국의 주류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의 주류 언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BBC 뉴스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BBC는 영국 매체입니다. 근데 이 영국 매체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트럭커들을 진리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는 백신이 좋다는 거고 의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 진리를 모독하는 트럭 운전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럭 운전사들이 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혼란을 초래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류 언론에서 듣는 소식들을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다른 언론사를 찾아볼 것도 없고 트위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국민들이 언론에서는 그 시위 현장이 혼란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현장은 어땠을지가 그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직접 올린 영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직접 보면 단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고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역 이런 데 가면 요즘에 굉장히 시위 많이 하죠. 평화 시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위들을 보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은 진리를 향한 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 설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매력 있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류 매체들을 보고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트럭 운전사들이 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얘기를 왜 캔슬 컬처를 얘기하면서 했냐면 이 프리덤 컨보이라는 트럭 운전사들이 모여있는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못 모이도록. 네, 이유는 이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 미디어, 그 다음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좌측의 메시지를 대놓고 전하고 있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놨죠.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빅테크가 한 편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고 담당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하던 못하던 그래서 미국의 원 소스를 가진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가 미국 뉴스 채널에 찾아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좌파 언론이고 이쪽이 우파 언론의 리스트입니다. 그래도 우파 언론들이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꽤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전달 드릴 테니까 여기서 보시고 우파 언론에 해당하는 뉴스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측 뉴스라고 해도 그쪽으로 편향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편향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토픽이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헤드라인들은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좌측 언론에 있는 헤드라인 뽑아가지고 옆에 두고 그다음에 여기 우측 언론에서 몇 개 이렇게 둔 다음에 영어를 못하시면 번역기를 돌리셔도 돼요. 요즘에는 번역기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파파고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영어로 이제 에세이를 내면 다 파파고로 하더라고요. 네, 다 티가 나긴 하는데 웬만큼 잘 써요. 그래서 감탄을 하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려서 두 언론이 말하는 그 공통점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 팩트를 집어넣긴 해요. 근데 그 팩트에 붙이는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에만 집중을 하시고 공통 분모가 있는 그 부분만 딱 집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만 생각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한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뭐 마스크를 쓸 자유, 백신을 맞을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로운 이 세상 속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들 중에서 정말 어떤 게 진리인지 찾아가야 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Freedom Matters입니다. 자유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Freedom Matters! 우! 감사합니다.